이번 주에 북극 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 뉴스는요? 새해 첫날 미국에서 두 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벽 3시 15분경에 뉴올리언스 번화가의 한 남자가 픽업 트럭을 몰고 새해맞이 중이던 인파를 덮쳐서 14명이 사망했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용의자인 샴서딘 자바르는 42세로 텍사스주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입니다. 2007년부터 15년까지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 경력이 있는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자바르의 배후에는 IS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FBI에 따르면 자바르가 테러 직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가 이슬람 국가의 이념에 동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뭐 네. 차에 깃발도 꽂혀 있었다고 해요. 미국 시민이어서 현역으로 육군 복무도 했는데 그렇죠. 야, 희한하네요. 이 사람은 잡혔나요? 이 사람 죽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올까봐 일부러 네. 미국 시민이라는 걸 꼭 밝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동 사람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군요. 근데 같은 날 또 한 건의 폭탄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1일 오전 8시 40분에 라스베가스의 트럼프 호텔 로비 출입문 근처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을 했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용의자는 폭발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고 사고 주변에 있었던 7명은 아주 경상을 입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두고 사람들이 막 의심의 눈초리를 엄청 보냈던 것이 하필 트럼프 호텔에 테슬라 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 네. 보이죠. 이번에도 사실 용의자가 군인이에요. 네. 그것도 미국 육군의 특수부대 소속의 현역 군인입니다. 휴가 중이었어요. 앞선 그 사람이랑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관계가 없는 걸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력이 있고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부대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연관성이 의심이 됐지만 조사 결과 서로 무관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용의자인 현역 군인인 매슈 리벨스버거는 휴대전화에 범행 전에 작성한 메모가 담겨 있었어요. 나라가 불치병에 걸려서 붕괴로 향하고 있다. 이거는 테러가 아니라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어잉? 그래서 그의 메모 중에 보면은 민주당을 몰아내야 되는데 뭐 남성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도 발견이 됐대요. 아니 근데 지금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고 대통령도 남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사 당국이 이 용의자의 과거 기록이나 뭐 병원 뭐 기록, 진료 기록 이런 거 찾아보고 인터뷰도 했는데 과거 전투에 참전한 이후에 그 외상 후 트라우마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테러가 아니라 비극적인 자살로 보인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야, 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사회도 참 불안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그쵸. 네, 뭐 물론 우리가 남의 나라 걱정할 처지는 아니기는 한데 말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해 첫날에만 해도 이렇게 네. 예상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한 걸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연상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인물을 맞춰주세요. 땅콩. 정답. 뭐요? 대한항공. 아, 그렇죠. 생각이 네. 나네요.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 한국 더 사람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 평화전도사. 트럼프가 원하는 거. 그렇죠. 트럼프. 네, 근데 땅콩이랑 연관성은 잘 모르겠네요. 세 번째는 가장 성공한 전직 대통령. 그 혹시 카터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죠. 얼마 전에 사망했어요. 2024년 12월 29일. 아이고, 우리 그 제주항공기 참사 있던 날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고 때문에 이 뉴스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국제적으로 큰 애도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카터 대통령은 2024년 12월 29일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러니까 1924년생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 산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10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미국 대통령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100세가 가장 많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하네요. 대통령이 100세까지 산 걸로 본 적이 뭐 주변에 100세까지 산 사람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러게요. 근데 땅콩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쵸. 사실 저도 제 시기의 대통령이 아니라서 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전직
땅콩 농부였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오. 그래서 카터의 별명이기도 하고 이 카터가 1924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났는데 카터의 아버지가 땅콩 농장을 운영하던 농부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복역을 했는데 이때 핵 잠수함에서 군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전역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콩 농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카터가 물려받은 땅콩 농장이 약 3에이커, 3,700평이 조금 안 되는데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구장 네. 2개가 좀 안 되는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농장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사업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살 때부터 동네 거리에서 삶은 땅콩을 빨아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하는데 자발적이었을까요? 5살인데. 그럴 수도. 예. 그래서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사업도 했대요. 그래서 농장의 규모도 커지고 또 직접 땅콩 종자를 재배해서 카터 창고라는 이름으로 사업체를 열어가지고 땅콩뿐만이 아니라 뭐 옥수수, 모카 이런 종자도 팔고 비료도 팔고 그리고 탈곡 서비스도 하면서 사업을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서 뭐 정치권의 로비 이런 거 하면서 정치로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음모론에 요즘에 굉장히 길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정치에 나서게 된 주요 계기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네,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30살에 농장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꾸렸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1950년, 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뭐 말콤 엑스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던 시대니까요. 카터는 조지아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지아주가 바로 남부 흑인 노예가 많이 있었던 과거의 그런 보수적인 노예제가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지역이었죠. 네. 카터는 이 인종 분리 정책이 남아 있고 흑인을 무시하는 이 조지아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흑백 분리 정책에 반대하고 민권운동을 지지해서 활동가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카터는 인권, 평등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정계에 진출하게 된 계기였다고 해요. 저는 이런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귀하죠.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독교인은 이런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약자들에게 손을 건네고 그들의 그렇죠. 지지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까. 거기다가 이 조지아라는 곳은 남부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을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네, 그렇죠. 그렇고 네. 그다음에 정치가 되기에도 이때는 아시겠지만 뭐 마틴 루터 킹 이 세 사람 다 암살당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런 걸 주장하다가 어떻든 62년에 39살이었던 카터는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정치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로 분열이 되어 있었지만 카터는 남부에서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운동 활동가로 활약을 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서 카터는 소수인종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하버드. 맞아요. 네. 흑인이나 소수 약자에게 배려해서 들어가게 해준 긍정적 차별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한 뭐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뭐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첫 번째가 아닐까 싶은데 이전에도 네.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이 흑백 분리 반대 공약을 내걸었고요. 공약으로 이제 반대를 내건 거죠. 그리고 어퍼머티브 액션을 실행했고 네. 그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어쩌면 카터한테는 신앙인으로서의 삶, 뭐 신앙의 실현, 뭐 이런 거 같았던 것 같아요. 전 기독교 지도자들이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런 면모를 이어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주지사가 됐을 때도 그렇고, 이거 보세요. 미군 철수, 대한민국 군부 정권의 인권 침해 규탄. 갑자기 우리나라로 와요? 이게 우리나라로 왔지만 카터의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이?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야권 후보의 공약이 아닌 카터의 공약. 그래서 전 세계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든 뭐 실현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평생을 두고 추구한 평등, 평화, 그리고 검소한 삶은 공직에서도 이어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적에 흑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잘 어울려 놀았고. 네. 그래서 주지사 시절에도 많은 흑인을 공직에 임용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그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1979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렇게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내 인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땅콩 농부 출신의 남부 정치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이 유세가 재밌더라고요. 유세가요? 네. 어떤 면이
혹시 뭐 땅콩 활용하고 그랬나요? 땅콩 나눠주고 막 이렇게요? 예, 지금은 정치권에서 약간 얘기가 안 나오는데 강원도에 최문순 전 도지사가 예, 예. 감자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땅콩을 이용해가지고 정치 선전을 했을까요? 딱 맞추셨어요. 오. 딱 맞추셨어요. 카툰 민주당 소속으로 1977년에 3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제 조지아주 아까 상원의원 주지사 했었는데 조지아주 안에서만 유명했지 밖에선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당시 대선의 상대 후보는 뭐 인기가 별로 없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었던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근데 이 사람은 정치 신인이니까 이게 유명세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인을 하면 연관 검색어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카터는 땅콩을 활용한 거죠. 땅콩 농부. 네. 그래서 이 배지를 나눠줬는데 이 배지도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카터 사진을 찾아보시면 이 사람 굉장히 건친가 봐요. 네. 웃는 미소가 되게 환하거든요. 그래서 네. 땅콩의 이빨을 이렇게 웃는 모습을 그려가지고 이 배지를 활용해서 친근한 땅콩 이미지를 활용해서 금세 인기를 얻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콩 봉지에 카터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해서 봉지에 땅콩을 담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카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땅콩 부대라고 불렀대요. 귀엽네요. 귀엽죠. 네. 그리고 뭐 백악관에 초대를 해서도 땅콩을 바베큐 할 때 같이 구워서 대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그랬고 그다음 어떻든 농부라는 게 그 당시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근하고 호감이 가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게 카터 하면 떠오르는 게 성실, 정직 뭐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본명이 그 풀네임이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예요. 되게 지미가 없는데요? 그쵸. 그게 좀 귀족 같죠, 이름이. 네. 그런데 우리가 본명을 지미로 알 정도로 이 사람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지미를 써서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예명 합니다. 썼군요. 네. 소탈하고 사람 좋은 농부, 거기에다 사업도 잘하지, 인권운동도 했으니 뭐 시대에 걸맞은 인물이었겠지만은 또 지금 나와도 될 인물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를 앞서 나간 면모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1979년에 무려 백악관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했대요. 와. 그래서 이 70년도에 그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원화하는 걸 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홍보 효과를 누리고 백악관에 이렇게 태양열 패널을 설치한 정책 홍보를 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큰 업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취임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베트남 전쟁에 병역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를 전부 사면한 거. 그다음에 에너지부, 교육부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리고 에너지 가격 통제, 신기술 개발 지원 이런 국가 에너지 정책을 펼친 게 이 사람의 국내 정치에서는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친환경 대통령. 나름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가장 더 큰 업적인 것 같은데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78년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캠프 데이비드가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잖아요. 윤 대통령도 갔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협상을 할 때 또 의전을 갖춰서 상대국 정상을 초대할 때 쓰이는 곳으로 윤 대통령도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계에서 숙박비가 가장 비싼 별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미국 대통령이 자기 개인 별장에 초대를 했을 땐 그만큼 뭘 내놔야 되거든요. 이제 빈손으로 올 수 없다. 그렇죠. 네. 끝나고 나면 이런 딜을 했고 여기 얼마 투자하기로 했고 이런 걸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숙박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는 그 쓰임새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1978년 9월 17일에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중재로 이집트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가 서명한 평화 협정입니다. 네. 이 협정이 어떻게 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12일간 비밀 협상을 했어요. 이야.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 정도는 거의 감금 수준 아닙니까? 진짜로 감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카터가 여기서 결론 안 나면 어떤 성과가 없으면 아무도 못 나간다. 와. 이런 마음으로 임했었다고 들어올 땐 하더라고요. 자유였지만 들어올 때도 나가는 건 안 자유였는지는 된다.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 79년 3월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공식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 첫 번째로 외교 관계를 체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그냥 아랍 국가의 적이었죠. 그리고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이집트하고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뭐 요르단 뭐 이렇게 늘려가기 시작한 거여서 네. 굉장히 큰 중동 평화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후의 평화협정의 어떤 모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이후에 이집트가 아랍 연맹에서 뭐 왕따를 당하고 축출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게 있어야지 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 그 대신에 수에즈 운하 통행권을 주고 그 대신에 이집트가 너 나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권 수립도 포함돼 위해서 미국은 양국의 엄청난 규모의 경제 원조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가 엄청나게 도와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대표가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싫어했대요. 그래서 따로따로 방에 묵고 각자 카터랑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카터가 또 더 그러니까 셔틀 외교가 네. 진짜 여기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래서 맞아. 사다트하고 그 백인 두 사람이 네.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1978년에. 카터도 수상하지 않았어요? 카터는 다른 걸로 수상했어요. 그 제가 처음에 문제를 낼 때 마지막이 가장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네. 카터는 현직일 때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초창기엔 인기가 있었지만 네, 네. 뭐 사람들한테 에너지 절약하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렇고. 얘기 자꾸 하니까. 네, 그리고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불안했고 마지막에 임기 말쯤에 이란에 인질극이 벌어졌었거든요. 미국 대사관에서. 그래서 그런 뭐 무슨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레이건에게 백악관을 내주면서 초라한 퇴장을 했어야 됐지만 재임을 못하고 4년만. 네, 4년만 하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어떻게 보면 초라했지만 가장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 이후의 삶이 훨씬 빛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퇴임 후인 1982년에 카터 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 평화, 인권, 뭐 질병 퇴치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1994년에는 북한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하고 회담도 했고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를 한 공로도 있습니다. 네. 또 뭐 헤비타트 이런 것도 맞아요. 지미 잘 카터. 아시네요. 예. 그 사랑의 집짓기라고 하죠. 주거 구호 운동을 펼치면서 2001년에 한국 와서 충남 아산에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카터 센터를 통해서 전 세계를 누비며 100여국이 넘는 나라에서 선거 감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 부정선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카터 센터에서 나가서 선거를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 뭐 기생충 퇴치 분쟁 중재, 인권 옹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부분도 저는 참 좋았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로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고 해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청취자 중에 템플라님이 주일학교도 안 빠지고 했다잖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문자도 대통령 보내주셨어요. 퇴임하고 나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봉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내인 로절린도 이제 카터 대통령 사망하기 1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 77년을 해로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네. 18, 21에 서로 만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고 선한 삶, 그다음 공직자의 퇴임 이후에 모범답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네. 별명이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 그랬군요. 우리도 좀 퇴임 후에 평범하고 평안한 또 훌륭한 일들을 하고 수사 안 받는 그런 전임 대통령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일 때가 하이라이트였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카터가 대통령 선거 출마할 때 슬로건이 A government as good as its people. 그래서 국민만큼 좋은 정부였대요. 예. 그래서 이번 계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만큼 좋은 정부를 갖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두의 소망일 겁니다. 네. 올 한 해 2025년에 가장 큰 소원은 아마 이게 아닐까.
좋은 우리만큼 정보를 좋은 갖게 정보. 되는 것. 예, 지금 국민들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